다. 자, 오늘은 여기 뭐 튜브처럼 생긴 이 모델링을 서피스 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서피스 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모델링 시작할 때 덩어리 나누고 이러는 거는 솔리드 모델링처럼 하면 됩니다. 솔리드 모델링처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완성하고자 하는 요 형상을 잘 보시고, 솔리드 모델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까요?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까요? 일단 한 부분이라고 나왔고, 또 다른 의견. 두 개. 또 다른 사람?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합니다. 제가 이 색깔을 괜히 두 개로 한 건 아니죠.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 여기, 그리고 나머지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솔리드 모델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녀석은 뭘로 모델링 할 것 같습니까? 솔리드 모델링으로 접근을 하면 회전체 모델링이나 패드 하면 되죠. 패드나 샤프트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가능하죠. 자, 근데 저는 패드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패드로 합니다. 패드로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패드를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익스트루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익스트루드로 모델링 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수입으로 만들 겁니다. 수입으로. 수입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 프로파일하고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수입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프로파일을 직접 내가 작업을 하면 프로파일 타입이 익스플리시트로 가면 되고, 프로파일을 내가 작업을 안 하면 라인 타입으로 가거나 서클 타입으로 가거나 코닉으로 가면 되죠. 근데 제가 프로파일을 요 녀석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하고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문제지를 보고 프로파일하고 가이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프로파일은 뭘까요? 저거요. 자, 여기 뭐 맞는 것 같네요. 여기 요 형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요 형상이 타원인데 장축 반지름이 25, 단축 반지름이 15인 타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중심점은 원점은 여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러면 프로파일은 찾았고요. 프로파일은 찾았고, 가이드는, 자, 여기 요 타원이 정면 쪽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원점을 제가 정면 쪽은 원점을 여기 잡았습니다. 레프터 쪽은 여기고요. 여기 타원이 정면 쪽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해 아닙니까? 음. 여기 타원이 정면 쪽에서는 여기 일자로 보이는 겁니다. 요 프로파일이 요 프로파일이 여기 끝에 모양도 똑같은 프로파일입니다. 요 프로파일이 요 안내선을 따라가야 되죠. 요 선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여기 프로파일이 위의 궤적뿐만 아니고 아래쪽 궤적으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수입에 두 개의 안내선을 따라가는 투 가이드 있습니까? 두 개의 안내선을 따라가는 투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가이드
여기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파일이 두 개의 가이드선을 따라가면서 모델링이 되는 스윕 투 가이드 타입으로 모델링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멀티 섹션 서피스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멀티 섹션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스윕 투 가이드 커브 타입으로 모델링 할 겁니다. 할까요? 자, 먼저 원점은 여기 잡아놨죠. 플랜부터 좀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플랜을 만드는데 각각의 거리가 전부 다 40입니다. 40. 그리고 이쪽은 35네요. 자, 플랜부터 좀 만들게요. 플랜을 좀 만들어야 스케치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파일, 뉴, 파트. 요 녀석은 그냥 튜브라고 할까요? TUBE, TUBE. 오케이. 자, 그리고 GSD 공간입니다. GSD 공간. 그리고 인설트 지오메트리컬 세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안 만들게요. 솔리드를 위주로 저장하는 폴더, 난 솔리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 지금 뭐 우리는 솔리드 모델링 할 건 아니니까 지오메트리컬 세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임드 뷰 좀 열어 놓으시고 합니다. 프론트 쪽 방향에서 40mm씩 플랜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랜 옵셋 방법으로 레퍼런스는 YZ 평면을 클릭, 오른쪽 방향으로 OK 버튼 누르지 마세요. 40mm씩 만들어야 되죠. 근데 반복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repeat object after OK. 요걸 체크해 주시면 40mm 간격으로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OK 버튼을 누른 후에 대상물을 반복해서 만들겠다. 여기 OK가 얘죠. OK 하면 이미 하나는 만들어져 있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만들어야 됩니까? 3개를 더 만들면 되는데 새로운 폴더에 생성하겠다. 지오메트리컬 세트 폴더에 그냥 생성할 겁니다. 새로운 폴더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녀석은 체크 해제.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하면 지오메트리컬 세트 2번에 3개가 더 저장이 돼요.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이 1번 폴더에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하셨습니까? 체크 해제했죠? 오케이 하면 4개가 일괄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플랜 YZ 평면을 왼쪽 방향으로 리버스 디렉션 눌러라. 리버스 디렉션 35 플랜 하나 만듭니다. 35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지금 플랜을 만드는 거는 프로파일을 스케치하기 위한 플랜이기도 하고요. 여기 안내선 작업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가이드부터 좀 만들게요. 프로파일부터 먼저 만들까? 자, 레프트 쪽으로 가서 여기 여러 개 평면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 눌러서 여러 개 평면이 겹쳐져 있으면 여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평면이 선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YZ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트리에서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 Alt 키 누르고
표시를 하는 거죠. 하면 여기에 총 6개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YZ 플랜이 있습니까? 있나? 클릭하면 YZ 평면이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Z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해서 프로파일 작업하러 가죠. 리버스 H 2차원 좌표계. 자, 그리고 타원 그립니다. 장축 반지름 25, 단축 반지름 15입니다. 할까요? 항상 장축부터 엘립스 선택하셔서 타원의 중심점은 0,0이고요. 이번에 장축은 버티컬한 방향입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클릭. 그리고 단축을 마우스를 H선상으로 옮겨놓고 적당한 지점에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타원의 반지름값 입력하는데 카티아에서는 지름값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클릭해서 치수 구속. 타원을 클릭하면 항상 장축부터 들어옵니다. 장축 지름이 얼마? 50이죠. 그리고 다시 치수 정보를 줍니다. 클릭하면 장축인데 클릭해버리면 안됩니다. 고정시켜버리면 안되고요. 치수가 나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에서 세미 마이너 엑시스, 요게 단축이에요. 세미 마이너 엑시스. 그래서 단축 반지름 지름은 30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완전 구속이 됐는데 초록색이 안됩니다. 우리가 초록색이 됐다라는 거는 위치도 안 변하고 크기도 안 변하는 걸 우리가 초록색으로 카티아는 표현을 해주죠. 근데 요 녀석 타원을 자꾸 움직여 보시면 크기하고 위치가 안 변하죠. 네, 그냥 두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작업, 스윕의 프로파일 작업을 직접 작업했습니다. 3차원 나오시고, 그리고 스케치 1번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로퍼티스, 스케치 1번, 요거 이름을 프로파일이라고 할게요. 파일이 프로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처 프로퍼티스에서 프로파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제가 여기 프로파일 4분점, 그러니까 90도 4분점, 0도 4분점에 점을 좀 생성할 겁니다. 두 개를 생성해 볼까요?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점을 생성하는데, 먼저 와이어 프레임에 인터섹션 클릭합니다. 클릭하셨습니까? 인터섹션으로 제가 점을 생성할 건데, 퍼스트 엘리먼트에는 타원을, 세컨드 엘리먼트에는 ZX 플랜을. 자, 그러면 타원하고 ZX 평면하고 인터섹션 교차되는 데이터는 점일까요? 선일까요? 면일까요? 점이죠. 근데 결과가 몇 개 나타나겠습니까? 상단, 하단 두 개 나타나겠죠. OK 버튼을 누르면 카티아는 두 개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멀티 리설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다중 결과 관리사 모드 창이 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옵션 3개를 이용해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를 넣거나 전부를 넣거나, 세 번째 거는 여기 결과물 2개 전부 다를 얻겠다라는 이야기고, 위에 2개는 둘 중에 하나를 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넣겠다는 모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니어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를 취한다, 또는 익스트랙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를 취한다. 우리는 니어하고 익스트랙트 중에서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합니다. 익스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개 결과 중에 하나만 얻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OK 버튼 누르면 익스트랙트 창이 떠요. 아까 익스트랙트 창은 면 추출할 때 사용해 봤죠. 자, 익스트랙트는 점, 선, 면 요런 것들을 추출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확장 모드는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노 프로페게이션. 지금은 점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어느 모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추출할 대상에 위에 있는 점을 위에 있는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점만 추출이 되고 남고 반대편은 없어질 겁니다. 오케이. 위에 것만 점이 생성이 됐죠. 자가 아래쪽도 점을 생성할 건데 방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하시거나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러 개를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인트의 삼각형을 엽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270도 지점에 점을 생성할 건데, 자, 익스트리멈이라는 기능은 우리 예전에 솔리드 모델링 해볼 때 했었죠. 극지점 익스트리멈 선택. 대상물은 스케치를 지정하시고 디렉션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Z 방향 하면, 잘 보세요. 이 스케치에서 원점은 여기고 원점은 여기고 플러스 Z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플러스 Z 방향이. 그러면 요 스케치에서 Z 방향으로 맥시멈 지점이 어디냐? 얘죠. 그죠? 우리가 인터섹션으로 점단한 거죠. 미니멈 지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맥스로 하면 안 되고 미니멈 택합니다. 미니멈 하면 아래쪽에 가죠. 0콤마형에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제일 먼 지점. 오케이. 요렇게 점을 생성해도 됩니다. 자, 여기 점 두 개 생성한 거는 가이드 커브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난 겁니다. 자, 가이드 작업 해볼까요? 자, 프론트 방향으로 턴하시고 플랜을 선택, 1번 가이드를 작업을 하러 가는데 2차원 좌표계는 리버스 H 해야 됩니다. 항상 위쪽은 V, 오른쪽 H.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가이드 1번, 가이드 2번은 여러분들이 어느 걸 먼저 작업을 아무거나 먼저 작업해도 됩니다. 얘를 1번으로 하고 2번 해도 되고.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요 가이드부터 먼저 작업합니다. 반지름 값은 293이고요. 중심점은 요 선상에 있습니다. 80 플랜 선상에. 작업할까요? 자, 아크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아크 선택해서 여기 플랜 만든 거 중에 두 번째 플랜 쪽 위에서 근처 빵 임의의 지점의 중심점을 잡고요. 대강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클릭해 놓습니다. 반지름 값은 나중에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먼저 중심점이 드래그하면 점 잘 잡힙니다. 중심점 컨트롤 키 플랜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죠. 점하고 플랜을 코인스턴스 해줍니다. 그러면 점이 80 플랜 선상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 아크의 드래그 한쪽 끝점이 정확하게 여기 점하고 일치하죠. 코인스턴스. 여기까지 됐습니까? 코인스턴스 하시고
자, 이제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고 반지름 값이 293입니다. 자, 근데 우리 도면에서 가이드가 정확하게 길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점을 여기 가이드의 요 끝점을 여기 플랜 끝점 플랜 코인스턴스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는 하나 작업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3차원 밖으로 나와서 방금 작업한 스케치 2번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이 녀석을 가이드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먼저 그렸으니까. 자,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프로파일이. 이제 가이드 2번 작업 좀 하겠습니다. 할까요? 정면 쪽 플랜 그리고 포지션 스케치 2차원 좌표계는 리버스 H가 돼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위에 물결 무늬처럼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반지름 15짜리 하나, 둘, 셋, 5개인데 넷, 5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 상단이 요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이렇게 작업할게요. 보조선 모드로 라인을 하나 수평하게 껐습니다. V선상에서 수평하게 선 하나 껐습니다. 요거는 물결무늬 커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꺼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코인스턴스 하시고 그러면 선의 위치가 딱 되고요. 요 녀석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외형선이 돼야 되니까 외형선 모드로 바꾸어 놓으시고 반지름 15짜리 원 5개를 그리는데 먼저 여기부터 그리겠습니다. 할까요? 자, 먼저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냥 중심은 V선상에서 탄젠트 반지름 값은 15 탄젠트가 위치 정보죠. 됐습니까? 원을 하나 그립니다. 40플랜 근처에서 마우스를 요 원 위에 갖다 대고 파라메터 마우스 오른쪽에서 파라메터 카피 라디어스 한 반지름값이 그대로 복사되죠. 자, 위치 정보 줍니다. 중심점 플랜 코인스턴스 위치 정보 하나 들어갔고요. 얘랑 얘가 탄젠시 요 작업을 5번 합니다. 원, 빵, 마우스 오른쪽 카피 라디어스 원, 마우스 오른쪽 카피 라디어스 위치 정보는 나중에 줄게요. 원, 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 카피 라디어스 요렇게 5개 원을 그립니다. 잠시 내가 봐도 한 반은 심각하다. 자, 봅시다. 중심점 플랜 코인스턴스
탄젠트 중심점 플랜 코인스턴스 그 다음에 원하고 탄젠스 중심점 플랜 코인스턴스 탄젠시 자 요렇게 하면 일단은 반지름 15짜리 5개는 작업이 된 것 같고요. 반지름 15짜리 된 거고 그 사이 부분에 아크가 또 있죠. 얘는 지금 4개입니다. 반지름 값이 20. 요 녀석은 코너 가지고 갈게요. 자 코너 TTR이니까 코너 더블 클릭해서 TTR 20 꺼내줘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20 TTR 탄젠트 라디어스죠. 20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 라디어스 자 이렇게 코너로 작업하면 간단하게 작업이 됐고 이제 선만 정리하면 되죠. 자 선 정리를 정확하게 80 제일 끝쪽에 80선까지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퀵트림으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80 지점까지 끊깁니다. 요 선이 있어서 퀵트림으로 하면 정확하게 끊깁니다. 만약에 요 선이 길이가 작으면 난리 납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퀵트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정확하게 시작 끝점 길이 폭이 딱 맞게끔 두 번째 가이드 작업이 됐습니까? 그리고 3차원 밖에 나와서 얘를 가이드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입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작업은 다 됐고요. 자 수입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해볼까? 자 먼저 얘가 프로파일이고 두 개가 가이드입니다. 수입 자 먼저 적당한 옵션을 찾아야 되죠. 먼저 프로파일은 우리가 직접 프로파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것만큼 프로파일이 명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익스플리시트 명확한 익스플리시트가 돼야 되고요. 서버 타입은 조건이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타입은 with to guide cover.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먼저 프로파일부터 지정을 합니다. 프로파일 클릭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를 택할 때 먼저 작업했다고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누군가는 얘가 먼저 가이드 1번 가이드 2번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이드를 지정할 때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두 개일 때는 먼저 택한 가이드가 이 서피스의 기본 골격인 스파인이 됩니다. 먼저 택한 게 스파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1번 가이드 얘를 2번 가이드 그리고 정면 쪽으로 턴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컴퓨티드 앵커 포인트라고 나옵니까? 컴퓨티드 앵커 포인트라고 나오죠. 그러면 1번 가이드는 여기 2번 가이드는 여기입니다. 앵커 포인트는 면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수입은 스파인에 대해서 항상
수직하게끔 면이 나온댔죠. 가면 얘를 가이드 1번으로 했기 때문에 얘를 가이드로 1번을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스파인이 되어버립니다. 얘가 스파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파인은 별달리 지정을 안 해주면 먼저 택한 가이드가 스파인이 됩니다. 자, 수입은 스파인에 대해서 항상 수직하게끔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가 얘가 스파인이기 때문에 요 첫 지점에서 수직한 방향, 뭐 임의의 점이 있다면 요 방향에 수직하게끔, 여기 가이드 요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직하게끔 요렇게 생성이 될 거라고. 이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요런 식으로 면이 생성이 될 겁니다. 항상 가이드에 수직하게끔 면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면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시작점이 여기니까. 자, 그래서 프리뷰를 한번 해봐요. 프리뷰를 해보면 요렇게 나오네. 면이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 녀석은 하나의 가이드는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두 번째 가이드는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면도 생성 원리에 맞지 않게끔 지금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면 생성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가이드 1번에 선택해 놓고, 가이드 1번에 선택했습니까? 요 녀석을 1번으로 한번 취해보고, 가이드 2번에는 아래쪽 걸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앵커 포인트가 이제 여기로 와 있죠.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런 생성이 돼야 됩니다. 항상 가이드 1번이 이제 요 녀석이니까 얘가 스파인이라는 이야기죠. 면은 항상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면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쪽 한번 볼까? 요쪽 지점에서 수직 방향은 요런 방향이겠죠? 그죠? 그리고 요쪽 중앙은 요게 수직 방향이고, 요 지점은 요게 수직 방향이고, 요 지점은 요 방향이 수직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면이 수직 방향으로 쭉쭉 생성되다가 중앙에 오면 수직하게끔 내려오다가 점점 이제 요 녀석이 요렇게가 면이 요 부분에서는 면이 꼬이죠. 가다가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는 요쪽으로 생성되니까 면이 꼬이겠죠. 요거 면이 생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프리뷰하면 생성이 안 된다고요. 꼬여버린다고. 적어도 한 군데 이상에서 트위스트 면이 꼬인다. 수직하게끔 아까 왔던 원리를 이래 생각해보면 꼬이잖아요. 그래서 면이 생성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1번 가이드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다시 이제 가이드 1번에 두고 아래쪽 거를 여기서 선택할게요. 가이드 1번으로 두고 가이드 2번으로 합니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가이드 중에서 위에 가이드로는 면이 생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꼬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가이드를 요 녀석으로 하고, 즉 얘가 스파인이 되고 2번 가이드로 했는데 프리뷰 요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래 바꾸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면의 시작점인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를 요쪽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위치를 좀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앵커링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까? 면의 시작 위치인 앵커 포인트 위치 조절하는 겁니다. 앵커링 타입이 있습니까? 요걸 2포인트로 하시고요. 1번 앵커에 얘가 가이드 1번이니까 요 끝점입니다. 가이드 선의 요 끝점을 1번 앵커.
잡고요. 앵커 포인트 2는 가이드 2번의 요 끝점 빵 하면 앵커 포인트 2, 앵커 포인트 1 해서 면의 시작점을 요렇게 앵커 포인트가 발생했는데 앵커 포인트를 이제 요 녀석을 요래 옮겨 놨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앵커 포인트를 지정하고 프리뷰 요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면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면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생성이 안 되네. 그리고 여기 뒷부분도 부족하죠. 도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부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앞뒤 부분이 생성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 생성되어 있는 면은 정확하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뒤를 어떻게 채우느냐. 요거는 스파인을 가이드 1번으로 해서는 죽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가이드를 더 빼고 하면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가이드를 안 뺀 상태에서, 수정을 안 한 상태에서 요 앞뒤 부분을 채워 넣으려면 스파인을 가이드 1번으로 해서는 죽어도 안 채워집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스파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캔슬. 스파인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해볼까요? 자, 기본 골격을 좀 만드는데 와이어프레임 제일 마지막 아이콘 네 번째 스파인 해서 두 개의 가이드를 이용해서 스파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스파인을 만드는 타입 왔습니까? 그리고 순서에 상관없이 클릭하면 새로운 스파인이 나옵니다. 얘가 스파인입니다. 요 녀석을 스파인으로 해서 두 개의 안내선을 따라가는 수입면 생성할 겁니다. 해볼까요? 수입. 자, 프로파일은 타원. 이제 가이드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찍으면 되고요. 스파인을 먼저 찍은 가이드가 아니고 우리가 생성한 스파인 있죠? 얘를 스파인으로 돌립니다. 얘를 스파인으로 돌리니까 자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보세요. 자, 지금 스파인을 가이드 1번으로 했을 때는 앵커 포인트가 요래 와 있죠. 근데 제가 스파인을 얘로 택하면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면이 생성이 되는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스파인에 대해서 항상 면이 수직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은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예쁘게 그렇게 수직하게끔, 끝지점도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나오니까 아까 못 채웠던 요 부분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죠. 그래서 스파인을 변경만 하고 프리뷰하면 원하는 형상이 나오죠. 그리고 엣지선도 수직하게끔 나오죠. 왜? 면은 스파인에서 수직하게끔 생성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스파인을 변경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입으로 면을 생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이드 하고 뭐 이런 것들 스파인도 하이드 하시고요. 자, 이제 뒤쪽 부분을 좀
채워볼까요? 뒤쪽 부분을 여기 타원 형태대로 면을 좀 채우고 싶은데 어떤 기능을 이용할까요? 필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필 뭐 그냥 엣지 찍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프리뷰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닫힙니까? 캔슬 필 여기 서포트라는 걸 잘 보세요. 서포트라는 걸 잘 보세요. 먼저 엣지 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커버만 엣지만 택해지죠. 서포트를 지정을 안 해줄 경우는 평평하게 닫힙니다. 근데 서포트를 제가 수입면을 서포트로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돌출되게끔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포트를 지정해주면 필이 평평하게 닫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볼록하게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서포트 쪽에 클릭해서 여기 클릭해서 리무버 서포트 하세요. 지금은 평평하게 닫을 겁니다. 리무버 서포트 했습니까? 프리뷰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닫을 겁니다. 필 스케치 오케이. 앞뒤로 닫았습니까? 앞뒤로 닫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면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부분은 다 생성을 했고요. 요 앞쪽 부분은 익스트루드로 할 겁니다. 패드 속성. 레퍼터 쪽으로 가서 플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생성한 플랜. 제일 마지막에 생성한 플랜. 선택하고 레퍼터 쪽으로 가서 스케치하러 갑니다. 2차원 좌표계는 리버스 H가 돼야 되고. 자,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0콤마형에서 원을 하나 그리는데 직경 20짜리입니다. 직경 20짜리. 직경 20짜리. 자, 3차원 밖에 나와서 패드 속성입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하는데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게 패드 익스트루드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면 지금 수직하게끔 뻗고 있습니다. 돌출되고 있는데 돌출되는 방향은 리버스 하셔야 되고. 자, 우리 패드에 보면 옵션이 치수를 입력해서 돌출시키는 디멘전 타입, 패드에 보면 up to next, up to last, up to plan, up to surface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었죠. 자, 제가 디멘전 타입으로 안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5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디멘전 타입으로 35를 입력 안 할 거고요. 다른 타입으로 할 겁니다. up to element. 요 up to element가 패드의 next, last, up to plan 이 녀석을 다 총괄해 주는 겁니다. up to element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되죠. 어느 지정한 대상까지 돌출되겠다. 그래서 그럼 네가 지정을 해봐라. 어디까지 돌출시켜 줄까? 빵 필 면까지 하면 필면까지 정확하게 돌출이 되죠. 오케이?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트리를 잘 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서피스는 지금 몇 개입니까? 눈에 보이는 비지블 스페이스가 몇 개입니까? 몇 개? 4개죠. 자, 쇼 돼 있는 것 중에 스윕, 필, 익스트루드 4개죠. 요 4개의 면을 합해 주기 전에 잘 보세요. 자, 여기 막혀 있죠. 필면으로 막혀 있죠.
요 구멍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면하고 익스트루드 면 사이에 있는 중앙 부분에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됩니다. 자, 스플리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스플리트 자르겠다. 요거 스플리트에는 합쳐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스플리트는 합쳐주는 기능은 없어요. 단지 대상물을 자르는 기능입니다. 뭘 자르느냐? 뭘 잘라 없앨 거냐? 필면 부분을 잘랄 거다. 필면 부분을. 커팅 엘리먼트. 자르려면 톱질하는 대상. 그러니까 여기 익스트루드 동그라미 있죠? 모양대로 자를 거다. 커팅 엘리먼트는 익스트루드 하면 안쪽에 보면 음영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면을 자르는데 요 모양 안쪽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고, other side 하면 안쪽은 남고 바깥쪽이 없어진다는 거죠. other side 하면 우리는 안쪽이 없어져야 되죠. 바깥쪽은 남고. 오케이. 자, 스플리트는 면을 합쳐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면을 자르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트리를 보세요. 트리를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이제 몇 개입니까? 트리 보고 4개죠. 수입 필 1번. 필 1번은 하이드 돼 있죠. 요 녀석 대신에 스플리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익스트루드 이번에 4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은 4개. 자, 이제 이 4개의 면을 합쳐줄 겁니다. 자, 플랜은 역할을 다 했으니까 플랜 하이드, 그리고 XY, YZ, ZX도 좀 하이드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 프로파일 스케치도 하이드. 서피스만 나오게끔 하시고, 자, 모든 면을 이제 다 합합니다. 있는 모양 그대로 합할 겁니다. 조인. 조인할 대상은, 자 보세요. 일일이 클릭 안 하고 제가 드래그 다 선택되죠. 좀 충분히 크게 해라. 충분히 크게 확인하고. 조인이다. 조인. 화면 줄이고 드래그 크게 해. 오케이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인. 자, 솔리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최종면이 일단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필렛, 여기 오퍼레이션 툴바에 필렛 두 번째 거 해서 여기에 지금 반지름 값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4 들어가 있죠. 반지름 4 하시고, 한번 솔리드로 변환을 뭐 1mm 정도로 해가지고 솔리드 변환할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 자, 이제 솔리드로 변환하러 갑니다. 두께만 줄까? thick surface 확인. 두께 줘서 솔리드를 서피스를 솔리드로 바꿔주는 거. 빵. 지금 안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가 있죠. 인사이드 시크니스를 1mm 해서 솔리드로 변환하겠습니다. 최종면은 하이드 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투 가이드 커버 서피스, 스윕 서피스 투 가이드 커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